그 순간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다. 민준아, 내가 나를 속인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한 장의 종이 속에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빨리 서명하세요. 회사가 무너지기 전에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진실은 이 계약서가 아니라 10년 전 그날 밤의 녹음 파일이었으니까. 내가 엄마를 죽인 증거를 들고 있단다. 민준아. 서명. 그건 내 무덤을 파는 거지? 서울의 겨울밤은 항상 이렇게 차갑다. 강남의 고층 오피스텔, 우리 가족이 세운 한성그룹의 본사,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 번들거렸다. 나는 한성준, 58세. 한때 한국 경제를 뒤흔든 재벌가의 수장. 이제는 그림자처럼 쇠락한 노인. 민준은 내 유일한 아들, 32세. 하버드 MBA를 따고 돌아와 회사를 물려받을 영웅으로 불리던 녀석. 하지만 그 모든 게 가짜였다. 10년 전 내 아내 지은이의 죽음.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경찰은 나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나는 증언을 거부했고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왜?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내 아들이, 아니, 그때는 몰랐다. 민준이 지은이를 죽인 장본인이었다는 걸 그는 엄마의 재산을 독식하려 했고 나는 그 비밀을 알게 된 후에도 침묵했다.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 한국에서 재벌 가족은 피보다 돈이 두껍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 나를 배신했다. 회사를 팔아치우려는 이 계약서. 중국 자본에 넘겨 모든 걸 잃게 하려는 음모.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문서를 열었다. USB 속 파일, 지은이의 마지막 녹음. 준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의 울음소리가 사무실을 메웠다. 민준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엄마, 당신이 아버지한테 다 불었잖아. 내 비밀을. 비밀. 민준의 불법 도박, 회사 자금을 빼돌린 수백억. 지은이가 알게 됐고 민준은 그녀를 침묵시켰다. 나는 그 증거를 숨겼다. 이제 복수의 시작이다. 민준이 다시 말했다. 아버지, 미쳤어요. 그 파일은 가짜예요. 당신이 만든 거지. 그의 미소가 비열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짜. 그럼 경찰에 넘겨보자. 내 인생이 끝나겠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복수의 첫걸음.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준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는 항상 그렇듯 더 깊은 함정을 파놓았을 테니까.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경찰. 아버지, 그건 당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당신이 엄마 죽음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산더미예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를 짚었다.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서울의 재벌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족조차 도구일 뿐이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연루. 내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거지? 내가 운전하던 그날,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그 순간. 회상은 항상 고통스럽다. 10년 전 지은이의 장례식. 검은 정장 차림의 민준이 나를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지은이를 태우고 산길을 달렸다. 싸움 끝에 그는 브레이크를 풀었다. 차는 절벽으로 추락했다. 나는 현장에 도착해 모든 걸 무마했다. 경찰에 돈을 뿌리고 증인을 입막음했다. 왜? 민준이 내 후계자였으니까. 한성그룹의 미래?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그의 그림자를 봤다. 점점 커지는 야망의 그림자. 민준은 웃었다. 그럼 왜 지금? 왜 이제 와서
나는 대답 대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떠오른 은행 거래 내역. 민준이 회사 자금을 빼돌아 중국 마피아와 거래한 증거. 내가 회사를 팔려는 이유. 빚을 갚으려고. 아니, 더 큰 야망이 있지? 내가 숨긴 그 파트너, 리웨이. 그는 내 엄마 죽음의 공범이야.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물러서며 문을 잠갔다. 아버지, 당신은 모르세요. 이게 가족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나는 창가로 갔다. 아래로 보이는 강남거리, 사람들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한국 사회는 이런 비밀들로 뒤덮여 있다. 재벌가의 스캔들, 은폐된 범죄. 나는 민준을 키웠다. 엄격한 교육, 사립학교부터 해외 유학까지. 하지만 그는 변했다. 지은이가 죽은 후 그는 더 차가워졌다. 엄마는 약했어요. 당신처럼 그는 한 번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내 오랜 비서 은경 씨에게. 준비해. 내일 아침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야. 민준이 달려들었다. 안 돼. 그랬다간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그의 절박함이 진짜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복수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다. 나는 민준을 파괴할 거다. 그의 명예, 그의 미래, 그의 모든 걸. 그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민준은 사무실을 나가며 말했다. 후회할 거예요. 아버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문서를 다시 봤다. 지은이의 편지. 준하를 용서해줘. 그는 아직 애야. 하지만 이제 용서는 없다. 복수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다. 주주총회 전 민준의 움직임이 빨랐다. 그는 밤새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며 내 마음은 무거웠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하다. 한국 드라마처럼 가족의 배신은 항상 비극으로 끝난다. 하지만 나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민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 낯선 남자, 리웨이, 중국 투자자, 4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 완벽한 한국어. 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인사가 비열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웃었다. 리웨이는 민준의 공범. 지은이의 사고 후 그는 민준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 대가로 회사 지분을 노렸다. 총회가 시작됐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한성그룹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중국 자본 유치로 회사를 재도약시킬 겁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내 차례. 잠깐, 나는 USB를 꽂았다. 화면에 지은이의 녹음이 재생됐다. 민준아, 왜, 리웨이가. 내가 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가짜예요. 리웨이가 일어났다. 한 회장,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소송 걸겠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 거래 내역 보세요. 민준이 회사 돈으로 당신 도박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죽음, 당신이 도운 거지. 주주들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배신자라고 외쳤다. 민준이 달려들었다. 아버지, 당신이 다 망치셨어요. 나는 회사를 구하려 했어. 그 순간 티스트가 왔다. 리웨이가 웃었다. 맞아요. 민준 씨가 지은 씨를 죽인 건 사실. 하지만 한 회장, 당신도 알았잖아요. 당신이 은폐한 거지. 왜? 당신 딸 때문이었어, 이 딸. 내 숨이 멎었다.
민준의 여동생, 사라. 5년 전 실종된 우리 딸 리웨이가 말했다. 사라는 살아있어요? 민준이 그녀를 감금했어요. 회사를 팔면 돌려줄 거래죠.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리웨이, 내가. 회의실이 혼란에 빠졌다. 주주들은 갈라졌다. 누군가는 민준을 지지하고 누군가는 나를.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라가 살아있다? 민준이 그녀를. 복수의 그물이 나를 올가매기 시작했다. 나는 잘못된 적을 노렸나? 총회는 중단됐다. 경찰이 도착했고 민준과 리웨이는 체포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사라. 내 딸 리웨이의 말은 진실이었다. 민준은 사라는 5년 전 회사 비밀을 알게 된 후 납치했다. 그녀는 민준의 야망을 막으려 했고 그는 그녀를 제주도의 별장으로 보냈다. 아버지, 사라는 괜찮아요. 그냥 방해가 됐어요. 민준의 고백이 나왔다. 조사 중 그는 모든 걸 토했다. 나는 제주로 날아갔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검었다. 한국의 섬들은 항상 이렇게 고립된 비밀을 품는다. 별장에 도착하자 사라는 거기 있었다. 창백한 얼굴, 쇠사슬이 채워진 방 맞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하지만 분노가 끓었다. 민준을 향한. 내 아들, 어떻게 딸을. 서울로 돌아와 나는 민준을 만났다. 교도소 방문실. 유리창 너머 그는 나를 봤다. 아버지, 용서해요. 사라는 엄마처럼 약했어요. 그녀가 비밀을 퍼뜨리면 그룹이 끝장이잖아요. 그의 변명은 익숙했다. 재벌의 논리. 가족을 희생으로 삼는. 나는 말했다. 내가 한 짓, 엄마 죽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갚을 거야. 그는 웃었다. 갚다니. 아버지도 똑같아요. 당신이 엄마 은폐한 거 사라는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사라는 이미 알았다. 별장에서 그녀가 말했다. 아빠, 민준 오빠가. 하지만 아빠도 알았잖아. 왜 막지 않았어? 그녀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나는 죄인이었다. 복수를 외치며 나 자신을 숨겼다. 리웨이는 석방됐고 그는 복수했다. 언론에 유출된 내 은폐 증거. 한성준, 살인 은폐 재벌 헤드라인이었다. 주식은 폭락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경 씨의 도움으로 리웨이의 약점을 잡았다. 그의 중국 내 불법 거래? 나는 익명으로 신고했다. 리웨이는 잡혔다. 이제 민준 차례. 나는 법정을 기다렸다. 하지만 사라는 말했다. 오빠를 용서해, 아빠. 우리 가족이잖아. 그녀의 말은 칼이었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 건가? 나. 지은이. 사라. 법정 날 서울중앙지법. 방청석은 기자와 주주들로 꽉 찼다. 민준은 수갑 차고 서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자백하나? 민준이 나를 봤다. 네, 하지만 아버지가 시작한 거예요. 그는 항상 나를 이용했어요.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증언대에서 그는 모든 걸 뒤집었다. 아버지는 엄마를 죽인 게 나라고 믿지만 진짜는 리웨이예요. 나는 보호하려 했어요. 그리고 사라. 그녀가 자발적으로 숨었어요.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폭력. 나는 충격에 무너졌다. 민준의 증언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증인이 나왔다. 옛 가정부. 한 회장님은 지은 여사님을 때리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거짓말. 하지만 증거 사진이 나왔다.
조작된 것들. 민준의 최후의 함정. 그는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사라는 증언했다. 오빠는 잘못했지만 아빠도 우리를 파괴했어요. 그녀의 말에 법정은 웅성거렸다. 나는 패배했다. 판사는 민준에게 15년, 나에게 은폐죄로 5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함께 감옥으로 갔다. 형제처럼. 감옥에서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이게 복수예요. 당신이 가르친 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사라를 지켜 트위스트는 여기 있었다. 민준은 진짜 범인이 아니었다. 리웨이가 모든 걸 조종했다. 민준은 나를 보호하려 했고 나는 오해했다. 지은이의 죽음은 리웨이의 독차지. 민준의 모든 배신은 나를 구하려는 연극이었다. 결말은 비극. 감옥 밖, 사라는 자유로웠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다시 내렸다. 복수는 영원한 어둠을 남겼다. 누가 옳았나? 당신이 판단하라.